자,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타운홀 미팅을 하면서 각계각층의 국민을 만났다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서민의 목소리, 애로사항 등을 들었지만은 특히 그 카카오, 택시, 그리고 은행의 독과점 방치는 절대 안 된다, 이런 강한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택시 기사 하소연을 듣고 카카오 택시가 옛날부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여러 시정 조치를 하려 했지만 아직 현장에서 만족하지 못할 정도의 수수료가 존재하는 것 같아. 요렇게 이제 한 택시 기사가 말하니까 이게 독과점 이론에도 나오는 건데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해서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해서 경쟁자들을 다 없애버리고 또 계속 시장을 유입시켜 가지고 시장을 갖다가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독점이 되었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아먹는 것. 그것이야말로 유인을 다 시켜놓고 가격을 올린 거다. 이것은 아주 독과점 행위 중에서도 독과점의 어떤 부정적인 행위 중에서도 아주 부도덕한 형태다. 여기에 대해 반드시 우리가 조치 방안을 마련할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대해서도 경고했어요. 은행 갑질, 은행의 과점 상태, 이것도 독과점이다. 승진 인사 제도가 문제가 많다. 은행은 너무 강한 기득권이다.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은행에 가서 문턱이 높다고 한다 하면서 은행의 이런 독과점 행태는 정부가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카카오에 대해서 독점, 그리고 또 은행의 독과점에 대해서 주로 독과점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이게 시장을 위배하는 행위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전적으로 옳은 이야기고 이준석이가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규제 풀겠다더니 이제 시장 경제를 부정하느냐라고 비꼬았는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이야기죠. 이준석이는 어제 평화방송에 나와가지고 대통령이 정당을 굉장히 부도덕하게 장악하셨다. 전당대회 때 5등하는 김기현이를 밀어서 1, 2, 3, 4등을 제친 거 아니냐 이러면서 보수가 카카오 택시를 지목하면서 언제는 규제를 풀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독점하니까 제재하려 한다. 원래 IT나 플랫폼은 성과가 독점으로 나타난다. 이 논리대로라면 핸드폰은 애플 아니면 갤럭시인데 그러면 시장 지배적인 사업자 갤럭시도 때려잡아야 하고 쿠팡도 때려잡아야 한다. 밀턴 프리드먼의 자유시장 경제를 강조한 보수진영 대통령으로서 기업 활동에 대해 어떻게 제약을 할지 기대가 된다라고 비꼬았어요. 이 비꼬은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시장에서 혁신의 승리와 독점의 문제에 있어서 기술 독점과 그 다음에 시장 독점이라는 부분에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플이나 이런 제조업에 있어서 기술을 독점해서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것, 이거다고요. 그 다음에 이 플랫폼이라는 거는 이것은 이 어떤 혁신이나 창의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택시 플랫폼 카카오티가 없을 때에도 택시업계에 여러 가지 콜이나 앱 같은 비슷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카카오가 여기에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고 정치적 로비를 통해서 자신들이 이것을 장악한 거지요. 그러니까 카카오가 카카오 택시 모빌리티 사업을 하면서 이 시장을 장악하는 과정이 기술 혁신이나 이노베이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독점을 갖다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 독점이 아닌 로비의 독점 또는 자본의 독점을 통해서 한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더니요. 그전에는 콜 택시도 있었고요. 또 비슷한 형태의 이 택시 연결해주는 이런 시스템이 있었고 또 다르게 우버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존재했죠. 그런데 카카오가 어느 날 이 시장에 자신들의 이 메신저 앱인 카카오에다가 택시 기능을 집어넣어서 그걸 가지고 택시 업계를 독점했어요. 자, 이것은 기술 독점하고는 이준석이가 이야기한 핸드폰의 기술 독점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 부분에는 이 관독 당국의 방관이 있었고 정치적 로비가 있었고 문재인 정권이나 이런 정권이 봐주는 게 있었고 그리고 법 적용을 엄격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했죠. 그래서 우리가
제조업이 아닌 분야에서의 독점, 제조업에서 기술 혁신으로 자연스러운 독점이 일어나는 것과는 다른 유통 분야에서의 이 시장 독점, 배달 독점, 뭐 배달의 민족 여기요 같은 그 독과점 있죠. 그 다음에 택시에서의 카카오 있죠. 이런 것들은 통제돼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같은 독점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형태의 독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준석이가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저런 발언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카카오나 은행만을 독점으로 이야기하고 비판한 부분에 대한 유감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한국의 가장 큰 시장 독점은 주택에서 일어나고 있지요. 그래서 주택이라는 아파트라는 부분을 둘러싸고 사실상 아파트를 공급하는 이 재벌 회사들이 독과점 형태를 이루고 있지요. 언뜻 보면 수백 개의 회사들이 아파트를 만드는 것 같지만 이 아파트라는 부분에서 특별한 기술이 없습니다. 기술 독점이라는 게 존재하지가 않아요. 무슨 특별한 기술이 있어요? 레미안이라고 부르든 자이라고 부르든 프로지아라고 부르든 아크로라고 부르든 거기에 무슨 독점이 있습니까? 외형으로 짓는 모양의 독점이 있습니까? 다 그거지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에서는 과점에 의한 가격 단합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지역의 아파트 시세가 신규 아파트의 분양 가격이 되고 그래서 그 분양가를 갖다가 경쟁적으로 유지하면서 비싼 가격을 받아먹죠. 그런데 아파트의 이런 과점적 현상에서의 문제는 가격이 올라갈 때는 방치되다가 내려갈 때는 정부가 사서 아파트를 사도록 돈을 대출해주고 규제를 완화해주고 빌려주고 이런 제도를 바꾸고 이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항상 높은 가격에 팔아먹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 그래서 내길 가면 안 되는 것. 여기에 일종의 제도적으로 아파트의 과점적 지배를 갖다가 정부가 유지시켜 주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은 지금 택시보다도 더 중요하고 또 은행보다도 더 중요한 게 국민들이 사는 주거 아파트다. 그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이런 가격 담합에 대해서는 왜 말하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아파트에서 명확하게 가격 담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당 500만원 들어가는 실제 공사비인데 분양은 3,100만원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벌 때는 내 주머니에 들어가고 이럴만 하면 정부가 커버해준다. 자, 윤은 어제 서민들이 정치 과잉의 희생자다. 경제적 약자를 위한 지원을 약속했는데요. 자, 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다수의 국민만을 바라보는 정책, 이걸 폐겠다. 그러면서 이 독점적 지위에서 서민의 등을 치는 이런 일을 없도록 하겠다라고 한다면 윤 스스로 가장 중요한 아파트에 있어서 이 가격의 담합,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안 내려가는 것. 이 문제를 깨트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현 정권이 대통령 본인부터 시작해서 작년 연말부터 다 아파트에 대한 각종 규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을 전부 해제하고 대출을 완화하고 주택담보대출의 조건을 완화하고 DSR을 완화해서 아파트를 사서 가격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은 시장 현상에 따른 자연스러운 아파트 가격 형성을 정부가 나서서 방해한 거 아니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하고 싶어요? 왜 아파트에서는 정부가 가격을 통제해 주는가? 그래서 사소한 택시비가 그거 얼마 되겠습니까? 은행의 이자가 얼마 되겠어요? 집은 은행 이자나 택시비에 비유할 바가 아니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소한 데는 거품을 물고 분노하면서 왜 본질적인 부분은 말하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자, 오죽하면 아파트 회사들이 비싸게 분양했다가 이제 분양이 안 되니까 몰래 주민들 몰래 낮춰서 분양하다가 오늘 아침에만 봐도 주민들이 할인 분양하는데 항의하고 난리가 나고 있는 일이 벌어지더만요. 실제로 아파트에 엄청난 거품이 지금 시장의 가격으로 나와 있고 그런 거품 가격을 대부분 국민이 사도록 그렇게 현혹시키고 있고 여기에 정부가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그 가격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것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파트 가격을 왜 정부가 인위적으로 떠받치고 있느냐? 이것은 독점 아니냐?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아파트는 이제 견디다 못해서 싸구려 판매를 하니까 주민들이 난리가 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정부가 떠받치지 않았다면 영끌 비투를 장려하지 않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갖다가 계속 강하게 유지하고 DSR을 유지하고 50년 만기 주담대 특례 보금자리로 이런 걸 안 했더라면 현재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금보다도 20-30% 떨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게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은행이나 건설회사의 부도가 우려된다? 그건 시장 현상에서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시장에서 경쟁에서 적응하지 못한 자들은 퇴출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독점을 비판한다면 왜 아파트 문제에 있어서는 가격을 떠받쳐주고 있냐라고 하는 정부의 형태에 대한 반성이 먼저 아니냐. 저는 그 이야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쳐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